그래서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라벤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적용한 사례가 혹시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개발을 한 신성 ENG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하면은 가정에 하나쯤 있을 법한 누구나 잘 아는 제품이죠. 후발주자로 이 신성 ENG라는 회사가 공기청정력 그 기술은 되게 좋은데 새로운 신제품을 이제 좀 기존하고 다른 컨셉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제품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영업부에서 거래처 가서 팔 때는 A라고 얘기하고, 광고 만들어서 매체에 내보낼 때는 B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회사 안에서의 홍보 부서는 또 C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버전이 다 다르게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명확한 컨셉을 우리가 같이 만들자라고 하면서 워크샵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워크샵 멤버로는 5명이 들어왔고요. 그 제품 개발을 담당했던 R&D 담당자 K씨,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워크샵을 진행 초반에 신제품을 한 줄로 설명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떤 장점을 가장 먼저 내세우겠냐고 했을 때 이 5명의 대답이 다 달랐어요.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흔히들 마케팅 기획 단계에는 데이터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 단계가 많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서로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부서 안에서 밀고 싶은 약간 그런 뭐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갈릴 수가 있어서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내갈 거냐. 그렇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가 이제 라벤더 포인트 책에서 독자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노하우의 핵심이라서 몇 가지 이제 핵심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모아야 된다. 보통 워크샵을 회사에서 하게 되면 막 슬라이드 막 몇백 장씩 발표해요. 거의 발표하다가 끝나요. 토익 거의 안 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거를 다들 안 하는데 딱 한 장. 그러면 한 장을 그냥 채워도 5분 만에 채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1박 2일 동안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토의를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결국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공기청정기에 있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기청정력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 경쟁사보다 이게 더 공기청정력이 좋네요. 고객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그 제품의 특징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이런 이제 심플한 질문들이 의외로 공기청정기만 몇십 년간 연구하신 K씨 같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도 고객 언어로 가장 핵심적인 심플한 질문을 던지면 쉽게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의 그 많은 수십 가지 장점 중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치열하게 토의하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과 치열한 그 논의 과정 자체가 1박 2일 워크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의 기술 관련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 K 부장님, 인증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의 회의선상에서 막 돌았지만, 아니,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거를 추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사이트풀했다라는 말씀, 오늘 이 사례인 것 같고. 결론은 저희도 그 워크숍 시작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국은 결론이 났고, 그 참석자 5분이 모두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셨는데, 실내 공간에 어느 위치에 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공기청정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석에 놓고 보통 쓰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기청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실내 공간의 정중앙에 놓으시면 가장 빨리, 가장 깨끗하게 공기가 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천장에 있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조명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 공기청정기는 저절로 공기청정력이 좋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공기청정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끼리도 가운데 있다는 게 결국 가장 좋은 메시지였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첫날 같은 경우는 K씨께서 우리 회사 제품과 소위 말하는 S사, L사 공기청정기하고 다를 게 결국 없다. 하지만 우리 거가 더 좋다고 말하는 건 어거지다. 공기청정력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마케팅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 박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조직 안에서는 감히 거기다 대고 맞아요. 거역하기도 어렵고 기술력도 모르는데. 기술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마케터 분들은 보통 그렇게 기술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가 물어봐도 되나? 이런 이제 주저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 워크숍에 그라운드 룰이 있었는데, 그라운드 룰이 뭐였냐면, 계급장 다 떼고 얘기하자. 네.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부서 소속이든, 뭐 직급이 어떻게 됐든, 이 회사 안에서 연차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지금 5명이 머리 모아가지고 요거 한 장 완성하고 이것만 같이 하면 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죠. 실제로 그러면 그라운드 룰이 좀 적용이 잘 됐나요? 저희 같은 이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그라운드 룰이 깨질 것 같으면 약간 중간중간에 경고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긴 해요. 처음에 직급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기존에 일하던 멘탈 상태가 아니라 갑자기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기존 호칭을 부르지 말고 별명으로 부르자. 그런, 예,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진짜 그 모듈레이터라고도 부르고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백날 해도 똑같은 얘기 나오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이 워크샵이 이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워크샵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는 돌파구로 만들려면 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중간중간에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상주하진 않잖아요. 네. 뭐 작게 보면 회의들, 뭐 상사의 지시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그라운드 룰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리더들의 중요성, 팀장님 특히. 팀장님이 본인의 팀 회의를 주도할 때 비록 팀장이지만 약간 모듈레이터로 치환해서 본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강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 회의 자체를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듈레이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신성 ENG 워크샵의 재밌는 스토리를 다 들으셨을 텐데 이게 신성 ENG만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과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이런 라벤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어로는 이제 돌파구 워크샵 이렇게 워크샵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좀 툴을 몇 개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다 모아야 되니까 너무 한 부서만 모여서 워크샵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여러 부서? 프로덕트 하나를 런칭하더라도 진짜 많은 유관 부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신성 ENG 사례처럼 기술팀 있고 영업 있고 마케팅 있고 모아라. 첫 번째 그래야 스파이크 오일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저희가 라벤더 포인트 얘기할 때.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내리쬐는 뙤약볕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여기 시장에서의 막강한 경쟁 상황도 있지만 그 중간에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되셨든 모듈레이터를 활용하셔서 그 같이 이렇게 워크샵을 진행하든 좀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이제 질문 자체도 평등하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벤더 포인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 영역이 있지만 서로가 남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감히 기술 부장님한테 그 기술이 진짜 맞아요? 약간 윗선에서의 그쵸? 그걸 약간 잡아주는 분위기 잡아주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뭐 바깥에 모듈레이터, 내부의 팀장, 그 다음에 내재 가치를 임계치처럼 끌어올리는 게 다 어렵지만 이게 하고 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워크샵을 하고 딱 도출된 거에 대해서는 액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이제. 왜 이게 우리가 선택을 했고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고 확산이 될 건지를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별도로 팀을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워크샵이라고 하는 게 라벤더 포인트를 발견할 굉장히 좋은 툴이다. 가나마나한 워크샵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워크샵이 되기 위한 좀 그라운드 룰은 저희가 책에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오늘 사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크샵을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라벤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진하게 토의하고 응축시키고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글에서 시작하면서 약간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라. 그게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라고만 해서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상의 아웃풋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 라벤더 포인트 저희가 짚어드린 요 포인트들을 스스로 좀 곱씹어 보시면 정말 좀 더 나은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연차 분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다만 얘기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조금만 네. 북돋워주면 훨씬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꼭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